지난 며칠간의 공세로 전쟁의 판세가 우크라이나 쪽으로 완전히 기울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남쪽과 동쪽에서 동시에 공세에 성공한 데 반해 러시아는 그 어느 쪽도 지키지 못한 것은 물론 전선을 지킬 병력을 유지하는 것조차 힘든 처지라는 것이 드러났는데요. 이는 싸울 장소와 방식을 고르는 전쟁의 주도권이 우크라이나에 완전히 넘어갔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싸움은 수세에 몰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공세를 막아내는 구도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차례 증명됐듯이 러시아는 더 이상 우크라이나의 공세를 받아낼 수 없습니다. 창고에 쌓인 수천 대의 전차와 미사일을 믿고 안일한 작전 계획만 세웠다가 무지성적으로 귀중한 병력과 물자를 낭비하며 전투력을 상실한 부대들을 긁어모아 발악하듯 버티고 있을 뿐입니다. 더욱 러시아가 암담한 현실인 게 전쟁으로 손실된 장비를 보충할 신형 장비의 생산이 서방의 제재로 인해 거의 끊기고 말았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우크라이나의 승리는 얼마나 걸리냐의 문제일 뿐 확정된 사실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확실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결국 러시아가 이긴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정말 많습니다. 연이은 우크라이나군의 승전보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결국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주장을 되풀이하는데요. 예를 들어 헤르손에서 우크라이나군이 무식한 인의 전술로 돌진하다가 매일 수백에서 수천 명의 사상자를 내며 처참히 녹아내렸다는 러시아 측 보도를 그대로 믿거나 우크라이나 정규군이 러시아 포격에 전멸해서 힘겹게 게릴라전을 펼치고 있다고 믿습니다. 심지어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이 이미 철수한 텅 빈 지역을 차지했다며 러시아의 역습이 머지않았다는 이야기를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꺼리투브는 최대한 상세한 정보 분석을 통해 올바르게 상황을 파악하실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를 전달해드렸고 많은 구독자께서 그 뜻을 알아주셨습니다. 하지만 전쟁 상황은 시시각각 변하기 마련입니다. 조금만 시간이 지나도 비슷한 내용의 새로운 논리가 등장하기 일쑤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여러 거진 루머에도 불구하고 이번 전쟁에서 우크라이나가 이길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의 승세가 굳어지자 결국 꺼리투브의 판단이 옳았다며 칭찬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와 교류를 하고 있는 세계 여러 군사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이렇게 참패할 것이라는 것을 이미 4월부터 예견하고 있었습니다. 그 시작은 바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난 지 딱 한 달이 지난 뒤부터 예견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2022년 3월 25일 놀라운 승전보가 전 세계를 강타했습니다. 바로 우크라이나군의 반격이 기겁한 러시아군이 수도 키이우 일대에서 전면 퇴각을 시작한 것입니다. 저희 꺼리투브에서도 같은 날 우크라이나군이 부차를 탈환하고 호스토멜 인근에 포위망을 구성 중이라는 보도를 내보냈는데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당시 우크라이나군은 서방제 무기를 지원받지 못해 화력이 약했습니다. 그래서 포위망의 화량점정인 이반 키이우를 봉쇄하지 못해 러시아군의 후퇴를 막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세계 22위 우크라이나가 미국과 영국이 되는 대로 던져준 대전차 미사일만 들고 세계 2위 러시아의 주력 부대를 격퇴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당시 키이우 동서로 투입된 러시아군의 규모가 전체 침공군 19만 명의 절반이 넘는 10만 명에 달했다는 것을 생각하면 그야말로 기적같은 전과인데요. 그런데 4월 초 부착이 밝혀진 무렵부터 갑자기 이상한 이야기가 등장했습니다. 러시아가 키이우의 병력을 투입한 것은 진짜 목적인 돈바스 공세를 성공시키기 위한 기만 전술이라는 어이없는 이야기가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자포리자주의 멜리토폴, 헤르손 등이 러시아에 넘어갔고 하르키우주의 이지움이 함락됐다며 곧 우크라이나 최대 항구 오데사와 돈바스 전역이 러시아에 점령될 것이란 주장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러시아가 동쪽에서 소리치고 서쪽을 친다는 성동격서 작전을 펼쳐 우크라이나를 속였다는 것인데요. 그러나 이야기가 나오던 4월 초순의 러시아군은 키이우에서만 물러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러시아군은 체르니우에서 우크라이나 1전차 여단에 습격당해 큰 손실을 입었고 수미에서는 러시아 1군 2전차군이 개멸적인 패배를 당했습니다. 특히 4군 2전차 사단의 경우 사단 전차 전력의 80%가 날아갔는데요. 한마디로 이 무렵 러시아군의 후퇴는 명백한 도주였습니다. 그래서 얼마 안가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사라질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친러 성향의 이들은 기만 전술이 성공한 증거라며 키이우에서 싸웠던 러시아군이 이지움으로 이동해 돈바스 전선의 숨통을 끊을 필사의 공세를 시작했다고 우기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꺼리투브에서 이 허황된 주장과는 반대로
이런 공세가 실패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난 4월 20일 영상으로 알려드렸는데요. 이즈움 일대에 배치된 20여 개 BGT 중 상당수는 키우 전선에서 전력의 30% 이상을 잃은 패전 부대입니다. 군사적 관점에서 통상 30% 손실을 전멸이라고 판정합니다. 30%가 무슨 전멸인가 싶은들을 위해 비유해드리자면 총면적의 30%만큼 구멍이 숭숭 뚫린 우산을 쓰고 장대비 속을 걷는 것을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우산을 쓰고 있지만 구멍이 뚫린 안의 사람은 떨어지는 비를 맞기 마련입니다. 즉 그런 건 이미 우산이 아니란 것입니다. 부대도 마찬가지인데요. 따라서 얼마 전 패퇴한 러시아군에게는 장비 인력을 보충하고 훈련을 통해 전투 태세를 정비할 시간이 한 달 이상 필요합니다. 그러나 러시아는 이들을 이렇다 할 재편 없이 다시 전장에 밀어넣었습니다. 당연히 전투를 제대로 할 수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체수가 많다 보니 장비를 앞세워 진격하고 있을 뿐입니다. 심지어 그마저도 날씨의 제약 때문에 이렇다 할 진척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분석은 현실이 됐습니다. 4월 21일 ISW 분석 지도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벌레짝이 된 러시아군의 진격은 완전히 멈춰섰고 오히려 무리하게 진격하다가 추이유에서 우크라이나군의 기습 반격에 노출되어 포위당할 뻔했습니다. 다만 지난 9월에 있었던 공세와 달리 충분한 공세 무기와 차량이 부족했던 우크라이나군이 좋은 판단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군의 숨통을 끊지 못했을 뿐인데요. 실제로 이 무렵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은 부대를 재편할 능력도 없고 보충할 역량도 없는 러시아군의 공세 역량이 고갈됐으니 러시아가 더 이상 공격을 할 수 없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러시아군에게 남은 전력으로는 점령한 영토를 사수하는 것 이상은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경악스럽게도 러시아군은 계속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상식적인 판단으로는 더 이상 진군하면 재앙이 일어날 것이 불보듯 뻔함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군을 움직인 것입니다. 그것도 마치 뒤가 없는 도박꾼처럼 거의 모든 전력을 총동원해 한탄 공세를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5월 중순 80일 동안 격전을 벌이며 저항하던 마리우폴 수비대가 러시아군에게 항복했고 2주 뒤 세베르도네츠강 북부에서 외롭게 버티던 리만도 함락됐습니다. 이렇게 보면 러시아가 한판 승부에 성공한 것 같아 보입니다. 또 이때 친러를 지향하는 세력들은 이번에 이즈움 공세는 기만 작전이었고 주공은 돈바스라는 새로운 논리가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군사 전문가들은 이 주장에 경악했습니다. 아무리 따져봐도 러시아군이 더 전력을 낭비하면서 기껏 얻은 영토까지 토해내야 될 게 분명한데 고작 도시 몇 개 얻겠다고 수만 대군을 소모하는 러시아군의 근거 없는 자신감을 승리에 대한 확신이라고 말하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국내 일부 언론이 몇몇 도시 함락을 마치 우크라이나군이 완전히 붕괴된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현실과 동떨어진 기만작전이라는 주장이 전 국민에게 진실인 것처럼 보도된 것입니다. 그러자 대중들도 러시아 완승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최강 육군을 가진 러시아군이 영웅적으로 저항하던 마리우폴을 무너뜨리고 이어서 여러 도시를 점령했다고 하니 당연히 러시아가 이긴다고 믿은 것인데요. 그래서 이 무렵부터 꺼리투브가 서방의 선전을 베끼는 가짜뉴스라는 비방이 시작됐고 결국 러시아가 승리한다는 주장이 기승을 부렸습니다. 심지어 6월에 벌어진 세베르도네츠크 리시찬스크 공략전에서 러시아가 수비에 필요한 막대한 규모의 병력을 날리며 점령지 수비에 반드시 필요한 보병을 상실했을 때도 루안스크주 97%를 점령이라며 러시아의 승리가 확실하다고 환호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러시아가 한 달 내 돈바스를 장악하고 헤르손주로 전력을 집중해 미콜라이우와 오데사를 함락하고 승전을 선언한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장밋빛 환상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7월부터 전선의 흐름이 뒤집히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가 전력을 낭비하던 사이 총동원으로 100만 대군의 편제와 훈련을 끝마친 우크라이나가 본격적인 반격을 시작한 것입니다. 특히 하이마스가 러시아군의 탄약고를 파괴하며 대화력을 펼쳤는데요. 이 과정에서 러시아는 병든 닭처럼 허둥댈 뿐 우크라이나 반격에 맞서지 못했습니다. 러시아군이 단번에 70대의 기갑 장비와 병사 수백 명을 날려먹은 빌로후리우카 도하작전 같은 돌격을 거듭하다가 완전히 망가졌기 때문입니다.
결국 러시아군은 8월 11일 크림반도 사키시의 노보페드로오카 공군기지에서 우크라이나의 공격을 받아 수십 대 전투기가 파괴되는 것을 시작으로 제공권까지 상실한 샌드백 군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아직도 러시아의 승리를 믿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들은 서방 언론의 주장과 달리 우크라이나군은 변변치 못한 장비도 없이 러시아군의 포격에 녹아내리고 있으며 러시아군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겨울을 노려 대대적인 역습을 준비 중이라고 말합니다. 3월 말 키이우 태각과 4월 이지움 전투처럼 이 모든 게 기만작전이란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만 묻고 싶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압살할 전력이 차고도 넘치는 러시아가 왜 자꾸만 기만작전만 쓰는 것일까요? 군사학에서 기만작전을 언제 쓰는 것인지나 알고서 기만작전이란 단어를 사용하는 것인지 궁금한데요. 그리고 최근 이들이 주장하는 게 있습니다. 어디인지는 모르겠으나 정체를 알 수 없는 매체를 통해 우크라이나군 1만 명이 전사했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대체 언제까지 진실을 호도하고 대중을 기만해야 만족할지 모르겠는데요. 이들의 주장이 얼마나 터무니없는지 통계를 통해 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는 아이슬란드 통계분석가 라크나르가 2월 24일부터 9월 13일까지의 우크라이나가 밝힌 러시아의 손실과 오릭스가 공개한 검증 자료를 대조한 것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장비 13,851대를 날렸다고 주장하고 오릭스는 6,049대가 검증됐다고 밝혔는데요. 이를 좀 더 자세히 따지면 우크라이나군이 주장하는 러시아의 피해는 44%가 검증됐고 전차는 51%, 선박은 73%, 포병하기는 23%, 무인기는 14%, 항공기는 23%가 오릭스를 통해 확인됐습니다. 혼란한 전쟁에서 이 정도로 교차 검증된 것은 정말 엄청난 것입니다. 특히 적진에서도 후방에 있는 대포나 산산조각 나면 찾기 쉽지 않은 항공기가 20% 넘게 발견됐다는 것은 오히려 우크라이나 측의 주장이 실제보다 축소됐을지도 모른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전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9월 14일 우크라이나가 밝힌 러시아군 전사자가 5만 4천 명이고 4월 25일 영국이 추정한 러시아군의 최대 전사자가 3만 7천 명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3월 30일 계산한 러시아군의 최대 전사자가 3만 1,000명입니다. 영국과 미국의 추정치가 상당히 예전 것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현재 러시아군이 5만 명 이상 전사했다는 주장은 충분히 근거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는 또 다른 자료인 러시아군 장교 전사를 통해서도 증명되는데요. 전쟁 초반 장교의 전사가 압도적이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병사들의 전사가 늘어나는 것을 통해 러시아군의 지휘체계가 붕괴되면서 러시아군의 손실이 급증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 최근 변동하는 러시아군의 포격 횟수와 포격이 집중된 지역을 통해 러시아군의 대략적인 배치와 탄약 보유량, 전황을 추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료를 모두 정리하면 정리할수록 우크라이나 측 자료가 사실에 가깝다는 결론이 나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현재 러시아군이 입은 손실을 정리하면 라크나르가 정리한 이 도표가 나옵니다. 9월 13일을 기준으로 러시아군은 5만 4천 명 이상이 전사하고 16만 1,000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이는 전쟁 초반 투입된 19만 명의 무려 113%에 달하는 수치이며 이는 전쟁 전 전체 러시아 육군 28만 명의 77%에 해당합니다. 수치가 100%를 초과하는 것이 의아할 수 있는데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이유는 전쟁 중 크림반도 경비대, 시리아 파견군, 바그너 그룹, 추가 모병 등 대대적인 인력 확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장비의 손실은 더합니다. 러시아는 전쟁 초 투입한 항공 전력의 75%, 헬리콥터의 90%, 전차 전력의 181%와 포병 전력의 81%, 장갑차 전력의 159%가 상실됐습니다. 이 중 100%가 넘는 손실은 동원령을 선포하지 않아 병력은 부족해도 창고에 소련제 장비가 산처럼 쌓인 러시아군의 배경을 고려할 때 추가 투입된 장비가 파손된 것입니다. 이는 지난 9월 14일인 우크라이나군에게 노획된 T-62 전차를 통해 확신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이제 러시아군에게 남은 것은 해전병과 제대로 훈련받지 못한 엉터리 병사들 뿐이며 러시아가 전쟁에 승리할 가능성은 전무합니다. 또 다른 증거로 9월 25일 우크라이나 매체가 공개한 신체적 결함이 있는 도네츠크 반군을 들 수도 있는데요. 이것이 말하는 것은 하나뿐입니다. 지금의 러시아군은 총을 쏠 손가락만 있는 병사라면 전쟁에 투입시킬 수밖에 없을 정도로 절실하고 열악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꺼리투브는 여러 검증된 자료를 사용해 우크라이나 전쟁을 분석합니다.
그런데 하루키 공세로 우크라이나군 1만 명이 죽었다는 분들은 그냥 우크라이나군이 1만 명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고장난 라디오처럼 반복할 뿐 적절한 근거나 추론을 말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건 이제 전쟁의 판세는 이미 우크라이나 쪽으로 기울어졌고 러시아는 이번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이상 꺼리투브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꺼리투브입니다. 여러분의 가분한 성원에 힘입어 군사무기에 관심 없는 분들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대한민국의 육해공 군사무기의 숨은 비하 이야기를 책으로 엮었습니다. 하루 종일 검색해도 절대 찾을 수 없었던 비밀스러운 내용을 이제 책으로 만나보세요.